나는 왜 이렇게 일을 못할까? 고스펙자인데도 입사 6개월 만에 왜 월급 루팡으로 전락할까? 일을 못한다는 것은 정말 진짜 불행한 일입니다. 나의 성장하는 삶, 행복한 삶을 가로막고 있는 거죠. 나는 조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어떻게 생존해야 하나? 일몰러의 굴레에서 어떻게 벗어나나? 영어 수학 문제에 대한 답은 선생님이 가르쳐줘도 이 조직에서 일 잘하는 법은요, 그 어디에서도 답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오늘 바로 그 정답을 말씀드릴게요. 답은 습관입니다. 일 잘하는 비결은 좋은 습관에 있습니다. 워렌 버핏, 일론 머스크, 빌 게이츠 등 이 성공한 인물들은 규칙적인 생활, 지속적인 자기개발, 목표 설정, 시간 관리, 일관된 루틴과 같은 좋은 습관으로 자기 관리를 실천합니다. 이 습관들은 성공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로 우리 삶을 형성하고 성공으로 이끕니다. 좋은 습관은 일잘로로, 나쁜 습관은 일몰로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일 잘하는 습관의 핵심은 뇌의 성과 메커니즘과 그것을 제대로 작동시키는 습관, 이 CSR 관계 기술에 있습니다. 여러분, 스펙과 지식이 우리를 일 잘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지 못합니다. 혹시 조직에서 일몰로로 낙인 찍혀서 괴로우신가요? 일잘러가 되고 싶은데 도무지 방법이 없어서 자괴감이 드신다고요? 우리는 언제든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일잘러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궁금한 HR의 이승규입니다. 오늘은 요즘 모두에게 핫한 주제를 가져왔어요. 이 일잘러와 일몰러, 이 둘의 한 끗 차이는 도대체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지금부터 여러분이 속한 조직에서 정말 잘 성장하고 주위로부터 인정받는 그 일 잘하는 기술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일은 우리가 수행해야 될 대상이고 그 일을 하는 주체는 바로 나라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나라는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작동하는가? 우리가 스스로 의식적으로 사고하고 행동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거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이 자전거를 타는 법을 배우고 나면 의식하지 않고 자전거를 타잖아요.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의식적으로 사고하고 행동하는 것보다 이 무의식적으로 같은 패턴을 반복하는 경우가 많죠. 나는 내가 생각하는 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세팅된 대로 움직인다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우리의 인지체계는 무의식을 바탕으로 작동합니다. 의식은 수면 위로 드러난 아주 일각에 지나지 않고요. 그마저도 수면 아래에 있는 무의식이 의식을 통해 모습을 드러낸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지만 사람들은 의식적이다라고 느끼기 때문에 자신이 의식에 따라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처럼 여기죠. 따라서 우리가 일하는 습관도 의식이라기보다는 무의식의 연속입니다. 먹고, 걷고 이렇게 말하는 것도 반복적인 학습을 통한 이 자동화된 무의식이죠. 일 잘하는 습관으로 무의식을 만들면 아마 조직에서 정말 일할 맛이 날 거예요. 실제로 주니어 때 성과를 잘 못 낸 사람들은 이 시간이 계속 흘러도 저성과자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흔히들 이렇게 말하죠. 너네 애초에 스펙이 안 좋은 사람 뽑은 거 아니야? 근데 직장 생활 좀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이 스펙과 성과는 사실 크게 상관이 없다는 것을요. 여러분들은 일잘러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알잘딱깔센, 알아서, 잘, 딱, 깔끔하고 센스 있게 하는 사람이요. 일잘러의 여러 가지 모습이 있겠지만 공통적으로 일잘러들은요, 이 조직에서 정말 인정받고 우수하게 성장하는 구성원입니다. 그래서 많은 기업에서는 이런 우수한 인재를 뽑으려고 정말 많은 노력을 하는 거 아세요? 자소서에, 인적성 검사에, 수차례의 면접에, 또 요새는 레퍼런스 체크까지. 그런데 이렇게 기업에서는 일잘러를 뽑으려고 정말 많은 노력을 하는데,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많은 기업의 경영자와 리더들은 우리 조직에 일잘러가 적다고 한탄합니다. 왜 일을 잘하는 사람은 계속 잘하고 일을 못하는 사람은 왜 계속 못하는 것인지.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요, 이 일잘러와 일몰러는 애초에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프랑스의 철학자 장폴 샤르트르는 이 사람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다고 분명하게 이야기했죠. 그리고 같은 날 태어난 이 일란성 쌍둥이도 각각 다른 환경에서 이렇게 자랐을 때 그 지능과 가치관에 아주 큰 차이가 난다는 결과를 통해서 사람은 개인의 노력과 환경에 따라 충분히 변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조직에서도 과거에는 정말 인정을 받지 못했던 사람도 어떤 특정한 노력과 계기를 통해서 인정받는 사람이 되고 또 정반대의 상황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 일잘로와 일몰로의 차이는 습관에 있습니다. 습관은 우리의 일상 행동과 패턴을 형성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인간의 뇌는 이런 반복적인 자극에 특정한 신경망을 활성화시키고 이러한 신경망 간의 이런 연결을 더 강화해서 광역신경망을 구성합니다. 이 과정에서 대뇌 기저부의 선조체와 해마가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이들은 우리의 행동을 자동화와 기억의 저장에 관여합니다. 이런 자극이 반복되고 이에 대한 행동이 보상을 받게 되면 뇌는 이 과정을 더욱 쉽게 활성화시키는 경향이 있어요. 이러한 자극과 행위, 보상의 이 루프는 습관 형성의 핵심 메커니즘으로 작동합니다. 기억의 메커니즘과 비교할 때 습관 형성은 이 산의 길이 나는 원리와 좀 유사합니다. 처음에는 아주 간단한 이 흔적에서 이렇게 반복될수록 더 명확하고 확고한 경로가 형성이 되죠. 이는 결국 신경 연결의 강화로 이어지며 이 자극에 대한 반응이 습관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이 과정은 근육을 단련하는 것과 유사하게 일종의 이 뇌의 운동을 통해 이루어지죠. 이러한 원리를 이해함으로써 우리는 좋은 습관을 형성하여 일잘러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나쁜 습관에 빠져 일몰러가 되는 경로를 피할 수도 있죠. 이 좋은 습관은 생산성, 효율성, 그리고 개인적 성취를 증진시키는 반면에 이 나쁜 습관은 우리의 성장을 방해하고 목표 달성을 어렵게 만듭니다. 따라서 우리의 일상에서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행동에 주의를 기울이고 이 긍정적인 습관을 적극적으로 형성하려는 노력이 매우 중요하죠. 네, 또 우리의 뇌는 성과 메커니즘에 최적화되어 작동하고 있습니다. 이 성과 메커니즘이란 이 사람이 일이라는 기회를 얻어서 이 성과를 만들기까지 우리의 뇌 안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과정으로 크게 4단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정서 중추에서의 신뢰 판단, 감정 중추에서의 열정 발현, 그리고 이성 중추에서의 전략 모색, 그리고 이 3가지 단계를 이 지속적으로 추적 실행하면서 가치를 추구하는 단계죠. 물론 이 4단계는 우리가 느끼기 어려운 만큼 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납니다. 이 4단계의 과정을 뇌의 성과 메커니즘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을 우리의 일하는 과정에 좀 접목시켜 보면요. 우리는 어떤 일, 이 기회가 주어지면 이 기회가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즉 가치에 대해서 긍정인지 부정인지 판단을 합니다. 이게 신뢰 판단인 거죠. 이런 판단 결과가 긍정적이라면 기대 가치의 크기만큼 우리의 에너지는 정말 엄청 커집니다. 즉 열정이 발현되는 거죠. 이러한 열정이 발현되면 이 기대 가치를 더 극대화시키는 방향으로 어떻게든 이 가치를 만들고자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전략을 계속 모색하게 되죠. 이렇게 전략이 수립이 되면 최상의 효과를 위해 끊임없이 과정을 추적하고 실행을 지속하며 이 성과라는 이 열매를 만들어냅니다. 이 중 가장 중요한 건 신뢰 판단입니다. 이제 아셨겠지만 결국 내가 하는 일에 대해 긍정적으로 느껴야 이 우리의 성과 메커니즘이 최적으로 작동을 해요. 그래서 이 긍정은 이 일잘러가 되기 위한 필수 조건이기도 합니다. 그 일 자체가 정말 긍정적인 마음을 들게 하느냐가 아니에요. 내가 그 일을 얼마나 긍정적으로 여기느냐가 핵심이죠. 제가 말씀드린 이 긍정은 이 3가지로 좀 나눠볼 수 있는데 이 나 자신에 대한 긍정, 그리고 나를 둘러싼 환경에 대한 긍정,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기회에 대한 긍정, 이 3가지입니다. 먼저 나 자신에 대한 긍정은 내가 정말 잘할 수 있다,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고, 이 환경에 대한 긍정은 이 나를 둘러싸고 있는 우리 조직, 또 리더, 동료 등 환경이 나의 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믿음이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기회에 대한 긍정은 이 내가 맡은 일을 통해서 내가 정말 잘 성장할 수 있다고 여기는 겁니다. 그런데 긍정의 마음만 가진다고 우리가 일을 잘한다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성과 메커니즘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습관이 필요하죠. 그게 바로 일 잘하는 습관인데요. 이 일 잘하는 습관은 CSR 관계 기술을 말합니다. 아마 처음 들어보시는 거라 좀 낯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예시도 들어드릴 테니까 조금만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CSR 관계 기술이란 타인과의 관계, 그리고 일과의 관계, 그리고 나 자신과의 관계라는 이 3가지 관계 대상과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도와주는 기술입니다. CSR은 이 커뮤니케이션, 스트래티지, 리플렉션의 머리 글자를 딴 말입니다. 우리는 CSR 관계 기술을 바탕으로 풍성한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 역량 반영 수준을 계속 높임으로써 더 많은 성과를 만들고 이 성공 경험을 누적하며 성장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죠.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CSR의 C, 즉 대인관계를 위한 소통 기술은 타인과의 협력을 도와주는 기술입니다. 우리는 소통으로 타인과 상호작용해요. 이 소통의 핵심은 사전적 의미 그대로 서로 뜻이 잘 통하여 오해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서로 다른 환경에서 각자 정말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살아온 사람들이 뜻이 잘 통하기란 결코 쉽지 않아요. 이 소통 기술을 통해 타인과의 좋은 관계를 만들고 이 공감을 주고받으면서 공동의 목표를 위한 협력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CSR의 S, 즉 가치관계를 위한 전략 기술은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어내는 기술입니다. 회사에서 일을 통해서 만든 성과는 물론이고 친구와의 우정이나 또 약간 여자친구의 사랑과 같은 이 보이지 않는 것도 사실 성과예요. 전략 기술을 통해 나의 고객이 원하는 것, 그 가치를 파악하고 목적 중심적으로 전략을 수립하고 이 추적을 해서 이 성과라는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죠. CSR의 R, 즉 자아 관계를 위한 성찰 기술은 나 자신을 객관적으로 회고하는 기술입니다. 자기 자신과의 상호작용이란 조금 낯선 말일 수도 있는데 이 나의 경험을 통해서 축적된 기억을 바탕으로 판단과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 과거 완료형의 나와 그리고 현재에 대한 나의 판단과 인식으로 더 나은 미래를 예측하고 계획하는 그 미래의 나와의 이 상호작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성찰 기술을 통해서 우리는 과거보다 더 나은 미래의 나를 만들 수 있습니다. CSR 관계 기술을 기술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의도적이고 반복적인 습관화 훈련을 통해서 누구나 익힐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 가지 관계 기술을 익히고 역량을 함양하기 위한 중요한 방법론은 습관화입니다. 평범한 신입사원이 일잔료가 된 모 구성원의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 구성원은 채용솔루션 ATS 부서의 신입 기획자로 고객의 사용성을 높이는 서비스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10주 동안 일 잘하는 습관화 노력을 통해 일잔료로 거듭날 수 있었고 그 과정에서 이 세 가지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첫째, 도전적인 성과. 둘째, CSR 습관화. 셋째, 긍정적인 영향력. 고객에게 필요한 채용 솔루션을 새롭게 기획하면서 한정된 기간 안에 구 버전을 사용하는 219개의 고객사 전부에게 효용 가치를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CSR 관계 기술을 습관화하면서 이 자동적으로 일하는 습관이 이 몸에 배었죠. 습관화 100%의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직에서 한 신입사원의 노력은 주변 리더와 선배들에게 정말 큰 자극을 주었고 후배들에게도 나도 저렇게 성장해야지 라는 모범이 되어 주었습니다. 평범한 신입사원은 어떤 과정을 통해 일잔료로 거듭날 수 있었을까요? 저는 한 사람이 습관을 만드는데 걸리는 최소의 시간을 10주라고 생각합니다. 습관이 형성되는데 걸리는 시간은 사실 학계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요. 또 사람마다 다를 수도 있죠. 짧게는 21일이면 새로운 습관이 형성된다는 학설도 있습니다. 그러나 런던 대학의 워들 교수가 실험을 통해서 습관을 완전히 익히는데 약 66일의 시간이 걸린다는 결론을 얻었어요. 약 66일이 지나면 이 생각이나 의지 없이 이 반사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가능해졌다고 합니다. 실제로 10주 동안 이 신입사원이 했던 핵심적인 습관 이 5가지를 좀 소개할게요. 첫 번째, 주위로부터 받은 피드백을 바탕으로 회고하기입니다. 우리 모두는 사실 내가 가진 나쁜 습관과 좋은 습관이 무엇인지, 나의 강점과 약점은 무엇인지 다 알고 있어요. 나의 새로운 좋은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는 현재 나는 과연 어떠한지 스스로 점검하고 회고하는 과정이 필요하죠. 우리가 일을 할 때도 이제 에즈이즈에서 투비로 계획을 수립할 때 먼저 에즈이즈의 현재 상태를 파악하고 그리고 목적지인 투비의 모습을 설정합니다. 조직에서의 상호 진단과 피드백을 통해서 나의 리더나 동료들에게 나의 역량과 습관에 대한 피드백을 받으면 더더욱 좋겠지만 주변에 직접적인 피드백 체계가 없더라도 그들에게 다가가 물어봄으로써 주변에 인식하는 나를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나 스스로의 회고를 통해서 내가 인식하는 나의 모습을 알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CSR 미션 설정하기입니다. 나의 현 상태를 이제 알았다면 내가 앞으로 어떤 새로운 습관을 만들지 분석하고 그 미션을 설정하면 됩니다. 일을 잘하기 위한 나쁜 습관을 없애고 좋은 습관을 만드는 CSR 미션과 그 수행 주기를 정합니다. CSR 미션은 사실 엄청 특별한 게 아니라 이미 여러분들의 일상 속에 하고 있는 것일 수 있어요. 핵심은 성과를 만들기 위한 소통, 전략, 성찰 기술을 습관화하는 것이죠. 좀 예를 들어보면 소통 기술은 복잡하고 길게 설명하기보다는 이 중요한 내용부터 두 가지식으로 간결하게 전달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상대방과 대화를 할 때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고개도 끄덕이면서 내가 경청하고 있음을 보여주면 좋습니다. 그리고 내가 들은 내용을 간단히 요약해서 제대로 이해했는지 상대방에게 확인하면 좋겠고요. 또 나에게 해준 피드백에 대해서 감사를 표현하고 또 이 받은 피드백을 기록하고 개선을 위한 참고 자료로 활용하면 좋습니다. 전략 기술은 우리가 만드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고객 가치를 한 문장으로 정의해 보세요. 그리고 이 제품을 쓰는 서비스를 활용하는 고객에게 설문조사나 리뷰, 직접적인 대화 등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고객에게 의견을 드려보면 좋고요. 그리고 우리가 마주한 이 문제에 why, what, how, 2W1H를 정의하면 조금 더 명확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일을 조금 더 바로 수행할 수 있는 태스크 단위로 좀 쪼개면 좋고요. 그리고 출근해서 그냥 앉아서 바로 일하는 게 아니라 오늘 내가 할 일은 뭐지?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는 게 도움이 될 겁니다. 성찰 기술은요. 오늘 하루 나의 몰입 수준에 대해서 회고해보고 그리고 오늘 하루 타인과의 소통과 관계 그리고 오늘 하루 내가 만든 성과에 대해서 회고를 해보면은 내가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는가를 알 수 있고요. 또 매주, 매월 내가 계획한 것 대비해서 만들어낸 성과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원인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바탕으로 파악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차주와 차월의 변화 목표를 수립하면 좋고요. 내가 더 유지할 것은 무엇이고 제거할 것은 무엇이고 시도할 것은 무엇인지 구분해서 수립하면 도움이 될 겁니다. 세 번째, 스스로에게 넛지 주기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결심을 했더라도 우리의 다짐은 작심삼일, 아니 1일로 끝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아요. 따라서 내가 수행하기로 한 미션을 리더와 동료에게 적극적으로 좀 알리고 이 주기적인 피드백을 요청하면 정말 좋습니다. 근데 그게 너무 어렵다면 나 스스로 1일, 주간 단위로 내가 수행하기로 했던 미션과 실제 미션 수행 여부를 비교해서 스스로에게 탁탁 넛지를 주는 것도 새로운 습관을 빠르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1일 단위, 주간 단위로 내가 정한 미션의 수행 여부를 퇴근 전에 체크해보고 만약에 다 완수하지 못했다면 왜 그렇게 된 거지? 바빠서 그랬나? 이렇게 스스로에게 자극을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의 삶을 살 수 있으니까요. 네 번째는 스스로에게 보상하기입니다. 나 자신에게 너무 가혹하기만 하면 너무 힘들잖아요. 한 주 동안, 한 달 동안 일정 수준 이상 내가 스스로 미션을 완수했다고 하면 좀 스스로에게 보상을 해주세요. 이런 것이 재미와 흥미 요소가 돼서 이 습관을 만드는 장벽을 많이 낮춰줄 겁니다. 예를 들어 나에게 필요한 물건을 구매할 것이 있다면 일정 수준 이상 습관화 됐을 때 구매를 하거나 한 주에 노력을 다한 나에게 간단한 격려의 편지를 써도 좋습니다. 스스로 외에도 어느 정도 환경이 좀 갖춰져 있다면 나의 리더한테 사전에 내가 이만큼 변화하면 어떤 보상을 해달라 적극적으로 말해보세요. 내 팔로워가 더 잘 성장한다는데 그 정도 도움을 주지 않는 리더는 없을 겁니다. 다섯 번째는 이런 변화를 추적하기입니다. 습관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변화를 추적하는 거예요. 이 습관화하는 기간 동안 이 주 단위로 나의 미션 완수율과 또 시작, 중간, 종료 후에 나의 변화에 대해서 내가 인지하고 계속해서 추적하는 것을 통해 이 스스로의 동기부여와 변화의 보람을 느낄 수 있습니다. 나 스스로의 변화 추적도 좋지만 한 명 이상의 주위 동료들로부터 전, 중, 후 피드백을 받으면 이 나의 변화에 대해 나 자신만의 인식이 아닌 이 주변의 인식 변화까지 추적할 수 있습니다. 주변에서 나의 변화를 느꼈을 때 그때 진짜 당신은 일잘러가 되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 일잘러라고 생각하시나요? 조직의 리더와 동료도 그렇게 생각하나요? 사실 일잘러와 일몰러는 이 한 끗 차이입니다. 내가 하는 일을 성장의 기회로 인식하나요? 그저 밥벌이 수단으로 나도 모르게 월급 루팡이 되어 있지는 않나요? 내가 속한 조직을 신뢰하시나요? 맨날 조직의 부정적인 면만을 토로하지는 않나요?
나의 고객을 생각하며 일하고 계신가요? 고객은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것만을 하고 있지는 않나요? 여러분, 일잘러가 되고자 한다면 먼저 나 자신과 내가 몸담고 있는 조직, 내가 하는 일을 신뢰해 주세요. 그리고 내가 일하는 습관을 돌이켜보고 일 잘하는 습관을 내 몸에 만들어 주세요. 당신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정말 크고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금보다 훨씬 더 일잘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일 잘하는 습관, 이 CSR 관계 기술이 여러분을 더 멋진 일잘러로 변화시켜 줄 겁니다. 일잘러로 더 크게 성장할 여러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영상으로 인사이트를 얻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세요. 앞으로도 사람과 조직에 일어나는 다양한 이슈에 대해 과학을 기반으로 합리적인 해결 방법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또 구독해 주신 분들께는 프리미엄 세미나에 대한 정보와 다양한 이벤트 소식을 가장 빠르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